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반체제 운동가 나발리가 감옥에서 돌연 숨진 것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의 정적이 의문사한 것은 지금까지 수십 건에 이르는데요. 푸틴 1인치야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나발리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닷새가 지났는데 시신은 일단 발견이 됐나요? 네, 유족과 측근 누구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발리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현지 매체들을 통해서 나발리의 시신이 그 교도소가 있는 시베리아의 한 병원에 안치돼 있는데 시신에 멍자국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나발리가 사망 당일에 영하 20도 운동장에 4시간 동안 있었다. 또 나발리가 숨지기 이틀 전에 그 러시아 정보기관 사람들이 와서 보안 카메라와 도청 장치 연결을 끊었다 이런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네, 이 나발리의 사망이 석연치 않은 게 숨지기 전날까지도 농담하면서 또 웃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발리가 숨졌다고 알려진 바로 전날인 지난 15일에 그가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찍힌 이 영상을 보면 그 초췌해 보이긴 해도 서서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산책을 나갔다 돌아와서 의식을 잃고 바로 숨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혹의 중심인 푸틴 대통령은 나발리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했습니까? 네, 아직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나발리가 숨진 당일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서부의 한 공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젊은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도 그 나발리의 죽음과 관련된 그 멘트는 없었고요. 네. 이후 다양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나발리의 죽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 푸틴의 국정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할지 봐야겠습니다. 네, 또 나발리 하면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해왔습니까? 네, 나발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푸틴 대통령에 맞서서 강력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온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데요. 2011년에 반부패 재단을 만들어서 푸틴과 그 측근 비리를 폭로해 왔습니다. 푸틴이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2021년에는 흑해 연안에 푸틴 궁전이라고 불리는 초호화 리조트가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해서 파장을 불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곳인데요. 저게 당시 그 우리 돈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거든요. 나발리가 그때 했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Самый секретный и охраняемый объект в России,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это не загородный дом, не дача, не резиденция. Это целый город, а скорее королевство. Здесь неприступные заборы, свой порт, собственная охрана, церковь, свой 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бесполетная зона и даже собственный погранпункт. Это прямо отд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нутри России. 네, 나발리는 2021년 초에 체포된 직후 측근을 통해서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후 그 극단주의 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감되기 전에도 의문의 테러를 당했었잖아요. 네, 2017년에 그 모스크바에서 괴한이 나타나서 약물을 뿌려가지고 눈을 많이 다쳤고요. 2020년에는 그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중독된 거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발리뿐만 아니라 푸틴의 반기를 든 인사들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찍히면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푸틴의 그 눈에 난 사람들,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푸틴이 집권한 게 지난 2000년인데요. 그 뒤 2003년엔 반정부 활동을 벌여온 야당 지도자 유센코프가 2006년엔 전 연방보안국 요원이었던 리트비넨코가 암살당했습니다. 언론인들도 무사하지 못했는데 부패한 정부를 고발하던 경제지 포보스의 러시아판 편집장, 또 현지 신문사의 탐사 전문 기자가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넴초프 전 부총리가 총에 맞아 숨졌고요.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비밀을 알고 있는 기업인들이 호텔과 병원 같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바다에 빠져서 숨졌습니다.
또 한때 푸틴의 측근이었다가 지난해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자,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할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러시아 국민들과 또 국제사회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에서 3명 이상이 모이면 체포되고요. 또 반대 구호만 외쳐도 체포됩니다. 곳곳에서 검열과 통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나발리 추모 헌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400명이 넘게 연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나 눈길을 끄는 거는 그 숨진 나발리의 부인 나발라야의 행보인데요. 그녀는 남편의 뜻을 이어서 푸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이러면서 서방 세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연일 푸틴을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은 오는 23일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들을 묶어서 발표하겠다 했고요.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허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논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달이죠. 러시아 대선이 있습니다. 이 정적이 사라져서 푸틴의 권력이 공고화될까요? 아니면 여론에서 좀 반응이 있을까요? 네, 남아있던 최대 정적이 일단 사라졌고요. 이제 푸틴에 도전할 그 특별한 인물이 더 이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푸틴 정권 더 굳건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여론이 흔들리거나 하면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더 강력한 공격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불안을 잠재울 걸로 보이는데 다음 달에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압도적으로 당선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임기를 연장하면 203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0년부터 집권했으니까 30년을 통치하게 되는 건데요. 거의 영구 집권으로 가는 겁니다. 숨진 나발리가 생전 그 옥중 편지에서 한국이 과거 독재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뀌었듯이 러시아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으로서는 푸틴의 이런 무자비한 철권 통치 막을 수 있는 게 있을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네, 푸틴이 스탈린을 넘어서 최장수 짜르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